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서승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VIT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을 총 4개를 엮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논문부터 살펴보시면 우선 네, 위에 보이시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 되겠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모델이 CNN과 VIT 중에 어떠한 모델이 보다 사람의 이제 시각적인 판단과 비슷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생겼고 왼쪽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이제 스타일이 합성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쉐입 큐 컨플릭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가 되겠고 쉐입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오른쪽 이미지를 보더라도 이게 컨플리트가 된 그 이미지를 보더라도 어, 고양이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보다는 좀 질감이 이상하긴 한데 좀 이상하게 생기긴 한데 고양이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캣이라고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이걸 이제 레오즈넷에 이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고 인디안 엘리펀트로 오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컨피던스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레퍼런스 달려있는 논문에 기재된, 리포팅 된 그 부분이 되겠고요. 저 클래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63.9%로 코끼리라고 오분류를 했고 26.4%로 원숭이라고 또 오분류를 했고 9.6%로 흑조라고 네, 오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거의 100%가 되는데 고양이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질감뿐만 아니라 색상에도 굉장히 도미넌트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살펴보자면 컴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전체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커널, 필터를 통해서 이제 피처 맵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MLP 헤드를 거쳐서 MLP 레이어를 거쳐서 클래스를 분류를 하게 되고 VIT 같은 경우에는 플래튼하고 뭐 컴프 레이어를 거치던가 MLP 레이어를 거쳐서 네, 인베딩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해당 인베딩을 가지고 어텐션 블럭들을 네, 쭉 거치게 되죠. 그 최종적으로 클래스 토큰이나 에버리지 풀링된 그 토큰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리절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일디드 이미지넷을 가지고 네, 학습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해본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넷에 해당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평가를 진행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실 수 있냐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레전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장 왼쪽에 있는 요 다이아몬드 빨간색 붉은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세로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카테고리별 사람인지 아니면 그 모델별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붙어 있을수록 쉐입을 가지고 디시전을 진행을 한 거고요. 저희가 가장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코끼리 질감이 합성된 고양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저희가 보고도 고양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처럼 쉐입을 가지고 디시전을 했으면 이게 왼쪽으로 붙어 있고 텍스처를 가지고 디시전을 했으면 오른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규어만 봤을 때는 성능 자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합성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아까 그 첫 번째 이미지를 예를 든다면 코끼리로 분류를 많이 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고양이로 네,
분류를 하게 되면 왼쪽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전체적인 어큐러시가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로선이 평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 봤을 때 VIT 계열이 CNN 계열들보다 확실히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치우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말인즉슨 VIT 계열의 모델들이 CNN 계열들의 모델에 비해서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한 건데,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모델 모두 레즈넷이랑 VIT 두 모델 모두 여기 세로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된 모델의 씬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쉐이프 바이어스가 오르긴 오른다. 두 모델 모두 오르는데 VIT가 훨씬 쉐이프 바이어스가 높고 그 CNN 계열이 텍스트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VIT가 CNN과 정말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살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유립스 2021에 억셉이 된 그러한 논문이 되겠고요. 본 논문에서는 그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CKA라는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CKA는 이제 내부에 HSIC라는 또 다른 이제 스코어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HSIC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오른쪽 이제 수식과 같이 생겼는데, 이걸 좀 살펴보시면 우선 HSIC 같은 경우에는 힐버트 슈미트 인디펜던스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해서 2012년에 등장을 한 방법론이 되겠고요. 이 방법론 자체가 뭐 일종의 유사도를 판별을 할 수 있는, 유사도를 아웃풋으로 내뱉어주는 그러한 원래 있는 매트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풋으로 들어가는 K와 같은 라지 K와 라지 L 같은 경우에는 그램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램 매트릭스가 되고, 그램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는 X와 Y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 맵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그 제가 드린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K와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램 매트릭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센트라이징을 한번 하기 위해서 H라는 센트라이징 매트릭스를 통해서 센트라이즈드 그램 매트릭스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산출된 그램 매트릭스를 벡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사도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CK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나온 그램 매트릭스의 유사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유사도를 뽑아서 그거를 히트맵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왼쪽 두 이미지가 VIT 계열이고 오른쪽 두 이미지가 레즈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VIT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에서 유니폼한 형태를 지닌다라고 논문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뭐 살펴보시면 이미지가 히트맵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다, 균일하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NN 같은 경우에는 VIT와는 다르게 로어 레이어와 하이 레이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절이 돼서 네, 서로 다른 형태로 생겼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VIT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낮더라도 낮은 레이어에 있는 그 피처맵 같은 경우에도 높은 레이어에 있는 피처맵과 정보가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 그러니까 낮은 레이어부터 높은 레이어까지 지속되는 공유를 하는 정보가 있다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NN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제 경계선이 명확해 보이는 것처럼 낮은 레이어에 있는 피처맵에 들어있는 그 어떤 정보들이 하이레이어의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이레이어와
로월 레이어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VIT와 레지넷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식을 보여드릴 때 K와 L이 같은 모델에서 서로 다른 레이어의 피처 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그림이 되겠고요. 서로 다른 모델에서 나온 피처 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좀 VIT 기준으로 VIT의 낮은 레이어들이 레지넷의 전체 레이어와 유사도가 조금 이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인즉슨 앞에서 드렸던 해석이랑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VIT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이 이제 전체 레이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낮은 레이어에서 이미 확인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VIT의 상단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이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은 해석을 위해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민디스턴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클레어 2021에 나왔던 VIT 그 자체 VIT를 제안을 했던 그 논문에서도 결과가 실려 있고 거기는 보시면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살펴보시자면 요 그림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리뷰를 드리고 있는 이 Vision Transformer C-lik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 논문 자체에 저자들 중에 그 VIT의 일저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그 매트릭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민디스턴스가 낮다. 그 그래프에서 보셨을 때 민디스턴스가 낮은 경우에는 로컬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민디스턴스가 큰 경우에는 글로벌한 정보를 파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민디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짚고 아까 그 피규어를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민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텐션 스코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어텐션 스코어에 디스턴스를 곱해준 개념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냥 두 개의 곱을 썼다. 민디스턴스를 위해서 이렇게만 한 줄 정도로 네,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텐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쿼리 벡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구해지게 되고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키쿼리의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보라색, 키가 주황색이라고 했을 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구한 것을 예시로 들어놨고 실질적으로는 이 디스턴스를 뭐를 썼다의 정보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맨하탄을 썼을 수도 있고 뭘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곱해준 거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 디스턴스가 낮으면 로컬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높으면 이제 글로벌한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건데 글로벌한 정보를 파악을 한다는 말 자체가 쿼리 패치와 먼 벡터들에도 어텐션 스코어가 높게 걸려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 거리는 이제 저희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키와 쿼리 이제 패치가 정해지면 그 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스케일 팩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어텐션 스코어가 커질수록 민 디스턴스의 값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민 디스턴스가 커지면 네, 그만큼 글로벌한 정보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인코더 블럭이 뭐 0번부터 23번까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블럭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0번, 1번이 이제 로어 레이어가 되겠죠. 22번, 23번이 하이 레이어가 될 텐데, 로어 레이어에서는 어텐션 헤드별로 헤드가 0번부터 15번까지 있으니까 16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헤드별로 민 디스턴스가 낮은, 그냥 로컬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는 헤드도 있고, 글로벌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는 헤드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인코더 블럭이 그러니까 레이어가 높아지게 되면
모든 헤드가 글로벌한 정보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from scratch로 저희가 이제 VIT를 그 학습을 할 때 from scratch 이미지넷 21K, 10, 이미지넷 11K 1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네,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많이 리포팅이 되어 있고 JFK 같이 굉장히 큰 이제 이미지로 프리트레인을 시켜줘야 네, 이미지넷으로 이제 인퍼런스를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from scratch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낮은 레이어에서 원래는 로컬한 정보를 봐줘야 되는 헤드들이 똑같이 글로벌한 정보만 보고 있더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레이어에서 로컬한 정보를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저희가 이 해석이 나오고 나서가 아니라 어, 로컬리티 바이어스를 주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형된 VIT들이 나왔고, 해당하는 스윙 트랜스포머로 대표되는 그러한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거뒀던 이유 자체가 최소한 낮은 레이어에서는 로컬한 정보를 봐줘야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직접적으로 레즈넷 50이랑 비교를 진행을 그러니까 민 디스턴스를 와 이제 CKA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즈넷 계열에서 전체 이제 레이어와 다 비교를 한 건 아니고 낮은 레이어 몇 개랑 비교를 했다라고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네, 낮은 레이어의 리프레젠테이션과 비교가 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럭이 여기 보시면 1과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정보를 보는 헤드도 있고 로컬한 정보를 보는 헤드도 있는 그러한 로우 레이어의 블럭인 상황이고요. 민 디스턴스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로컬리티가 높은 헤드의 सब셋을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 디스턴스가 높은 경우에는 글로벌 정보가 많은 헤드의 सब셋을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인코더 블럭이 여기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고 아까는 1,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0, 1이나 1, 2로 똑같이 네,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 디스턴스가 낮다라는 거는 여기 보셨을 때 0번부터 2번까지 그리고 3개의 헤드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 디스턴스가 높다라는 거는 13번, 14번, 15번처럼 이제 위에 글로벌 정보를 보고 있는 헤드의 सब셋을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평균을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 자체도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면 민 디스턴스가 높은 거는 100 정도에 가 있고 낮은 건 20 정도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거의 이제 20에서 1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 디스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레즈넷의 낮은 레이어의 리프레젠테이션들이랑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로컬리티가 높은 헤드들과는 시밀러리티가 높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헤드들이 글로벌한 정보를 보고 있는 헤드들과 비교를 하면 할수록 이제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더라라고 네,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CNN에서는 역시나 글로벌한 정보보다는 로컬한 정보를 보고 있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헤드 같은 경우에는 CNN의 로얼 리프레젠테이션과는 역시나 다른 피처를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CNN의 로얼 리프레젠테이션은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정보를 보고 있는 헤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이제 피처를 학습을 하고 있더라라고 네,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스킵 커넥션이 되는데, 스킵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스킵 커넥션을 제거를 하면 정보 전달이 안 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래 VIT가 가던 스킵 커넥션을 다 했을 때 이제 블럭 1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었는, 아, 네, 요거는 이제 블럭 1에서 스킵 커넥션을 제거한 거라서 블럭 1에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블럭 7에서 스킵 커넥션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완전히 좀 단절된 거를 확실히 눈에 띄게 보실 수가 있고요. 블럭 10에서 단절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스킵 커넥션을 전체 레이어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유니폼한 형태를 지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균일한 히트맵을 보였었고, 레즈넷이 오히려 스킵 커넥션을 레즈넷도 계속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절된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VIT의 스킵 커넥션을 가운데 제거를 했더니 정보 전달이 레즈넷처럼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로어 레이어와 하이어 레이어가 이제 정보 전달이 끊긴 형태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미들 레이어에서 스킵 커넥션을 제거를 하게 되면 성능을 표로 나타낸 그 테이블은 없었는데, 그냥 줄글에서 4% 정도 성능이 하락하더라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스픽 커넥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의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 데이터를 그러니까 적게 사용을 했을 때 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이고 있고요. 30%나 10%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블럭 인덱스가 낮은 경우에 100%를 사용했었던 모델과 비교를 해서 거의 1에 수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어가 낮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어도 유사도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레이어가 쌓이게 되면 이제 그 유사도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VIT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조금 작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피처 유사도를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와 같이 극단적으로 데이터를 적게 쓰는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VIT 라지 모델과 유사하게 이제 그 피처 유사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는 리니어 프롭에 대한 건데, 리니어 프롭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리니어 레이어를 몇 개를 쌓아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레이어에서 피처 맵이 나오게 되면 거기 위에 리니어 레이어를 쌓아서 그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진행을 하는 거를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음, 여기 보시면 우선 VIT를 JFT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것과 이미지넷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를 살펴보시면 어떤 그 모델의 변형에 관계없이 JFT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성능이 모든 레이어에서 좋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넷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에서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VIT와 레즈넷을 비교를 할 때는 VIT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제 모든 레이어에서 분류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레즈넷 152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152 레이어짜리에 중간에 필터의 개수를 2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와이더 모델이 되겠고요. 요 와이더 레지넷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모든 레이어를 다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성능이 좀 VIT와 가까워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VIT나 레즈넷 모두 JFD 300 밀리언 저 이미지를 통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논문 자체에 VIT 그 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레즈넷이랑 공정하게 비교를 했는지까지는 네, 잘 알 수가 없으나 그래도 레즈넷도 준수한 성능을 마지막에는 보이고 있다. 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논문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다음 논문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논문에서는 우선 처음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어클루전에 대해서 어떠한 모델이 더 그 로버스트한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패치를 드랍하는 걸 통해서 어클루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일단 어클루디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DIT, VIT 계열이죠. VIT에서는 정분류가 되지만 레즈넷에서는 오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패치 드랍을 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랜덤 패치 드랍 같은 경우에는 정말 랜덤하게 패치를 선택을 해서 드랍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리언트 패치 드랍 같은 경우에는 foreground 패치 드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객체를 딴 다음에 해당 객체에서 뭐 몇십 프로 정도 이렇게 이제 드랍을 시키는 거고 풀그라운드를 따오는 데는 다이노를 활용을 해서 가장 풀그라운드일 것 같은 패치의 Q%를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ICCB의 페어에서 나온 논문인데 해당 논문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또 세미나를 진행한 내용이 있어서 해당 이제 링크를 타고 가시면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백그라운드 패치 드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이노를 활용을 하는데 가장 포그라운드 같지 않을 이제 Q%를 선택을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백그라운드일 것 같은 Q%의 패치를 선택을 해서 드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여기 행 같은 경우에는 패치 드랍별로 성능이 나와 있는 거고 열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패밀리별로 이렇게 이제 성능이 나와 있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선 랜덤 패치 드랍을 사용을 했을 때 랜덤 패치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성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5번 반복 실험을 한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기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CNN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모든 모델이 뭐 덴즈넷, 레즈넷, VGG 모든 경우에 다 이제 굉장히 정보 손실이 적은 경우에도 어큐러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다음 세 가지 VIT 세 가지 컬럼들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VIT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랜덤 패치 드랍에는 강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해석을 논문에서 하고 있진 않은데 아마도 인풋 형태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뭐좀 로버스트 할 수 있지 않을까 VIT 계열이 이런 식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foreground 패치 드랍이 되겠는데 foreground 패치 드랍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에 의해서 선택된 foreground 패치가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회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모델의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앞에 보셨던 것처럼 랜덤 패치 드랍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폭 자체를 비교를 해 보자면 CNN 베이스드 모델들이 VIT 베이스드 모델들보다는 훨씬 역시나 더 크게,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IT 계열들 모델 사이에서는 이렇게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드랍 패치 드랍을 진행을 한 다음에 성능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역시도 역시나 다이노에 의해서 패치를 드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모든 모델에서 성능 하락폭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역시나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VIT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로스가 굉장히 커질 때까지 로버스트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레즈넥 같은 경우에는 80%가 되면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CNN 베이스드 모델들이 큰 폭으로 그 VIT 계열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말인 즉슨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에 도미넌트 된다, 요런 이제 레포팅들이 많았는데, 배경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에 도미넌트 된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VIT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보다는 폴그라운드에 집중을 해서 객체를 보다 잘 어, 학습을 하고 있다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는 이미지를 셔플을 한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한 건데, 학습 자체는 정상적인 이미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만 이미지를 셔플하는 거고, 요거는 그리드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x2, 4x4, 8x8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리드를 나눠서 네, 셔플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고 안 하고에 대한 차이가 좀 나게 되는데,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셔플 그리드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큐러시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바이 그리드로 이제 셔플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리드 내부에서는 학습을 한 그리드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네, 학습된 어떤 정보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만, 그리드를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픽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했을 때 그리드가 더 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뒷부분 보면 256 by 256 은 아니고요. 요게 196이 16 by 16.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 64가 8 by 8 그리드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이 뒤에 보이시는 64 그리드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196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네, 그 16 by 16 그리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256이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그리드 사이즈보다 더 잘게 쪼갠 거기 때문에 학습을 한 정보가 아무래도 활용할 여지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제 빠르게, 훨씬 크게 성능이 하락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리드 사이즈가 커질수록 모든 경우에 모든 모델에서 그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DIT만 가지고 와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할 때와 사용을 하지 않을 때를 보시게 되면,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거나 모두 저희가 학습한 요 그리드 사이즈로 셔플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전보다는 성능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이미지 그 학습된 이미지 패치 사이즈와 동일을 하면 모델의 성능 하락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평선이 0.7에 뭐 거의 앞에서도 다 있고 여기서도 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말인즉슨 어차피 포지셔널 인코딩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셔플을 하나 안 하나 동일한 상황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패치의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는 DIT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패치를 저희가 원래 이제
196개의 패치를 사용을 하는 게 약간 스탠다드처럼 굳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96개가 아니라 더 25부터 196까지 뭐 들을 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봤을 때 패치 개수를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하면 뭐 거의 모델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패치의 개수가 196개일 때 셔플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6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셔플 사이즈가 196일 때 역시 성능이 조금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패치를 64개를 사용을 했을 때 8x8로 사용을 했을 때도 셔플 사이즈가 64일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셔플 이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지만 요 그래프를 통해서 셔플이 되지 않았을 때의 성능을 봤을 때 왜 196의 이미지 패치 개수를 사용을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앞에서 저희가 잠깐 보셨던 것처럼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VIT 같은 경우에는 블럭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블럭들에서 나오는 CLS 토큰을 모두 같이 뭐 사용을 하면 뭐 일종의 앙상블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이 생각을 한 거고요. 리니어 프로빙을 단순하게 진행을 했을 때는 VIT 블럭들에 대해서 뭐 DI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낮은 레이어에서는 역시나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높은 레이어의 블럭들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 그래서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확실히 CLS 토큰이 정보를 글로벌하게 잘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리니어 프로빙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트랜스퍼어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원래 진행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블럭에 있는 CLS 토큰만 가지고 이제 CUV 데이터나 플라워스 데이터와 같은 이제 데이터들의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그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성능들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로 행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성능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패치 토큰들을 이제 함께 사용을 해서 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서 평균 또 냈겠죠. 함께 사용을 하면 정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일 수가 있었고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모든 블럭에서 나오는 뭐 CLS 토큰이나 패치 토큰들을 함께 사용을 하면 성능이 더 오르고 뭐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것들을 사용을 하면 뭐 대략적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혹은 뭐 9번째부터 12번째까지의 중간 결과물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패치 토큰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뭐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성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이 되겠는데 그 다음으로는 How to Vision Transformer Work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규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A를 보시면 로스 랜드스케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레즈넷보다 VA가 훨씬 더 플랫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학습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리포팅이 된 논문들이 있다. 그래서 VIT가 조금 더 좋다, 적합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1에 들어가 있는 요 이닛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원점이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 된 게 옵티멀 파라미터라고 해서 학습이 끝났을 때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이 학습되는 과정을 극좌 표계로 옮겼을 때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신선한 시각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VIT가 훨씬
스무스하게 옵티멀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가장 아마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는 음, 평가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매트릭이 되겠는데 해시안 아이겐밸류를 사용을 합니다. 해시안 아이겐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차미분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해시안 그 매트릭스에서 아이겐밸류 나온 아이겐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겐밸류가 이제 양의 값으로 크게 되면 컨벡시티가 그만큼 큰 거고요. 음의 값으로 크게 되면 컨케이브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음수와 양수가 같이 나오게 되면 아이겐밸류에서 같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컨벡스나 컨케이브가 아니라 새들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빨간색이 VIT고 파란색이 레즈넷인데 사실 요 그림만 봤을 때는 레즈넷이 컨벡시티가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수 쪽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 VIT도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음수 쪽의 값들이 좀 덴시티가 낮아지고 조금은 VIT 형태로 따라간다라는 정도로만 여기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데이터 볼륨 6%만 사용을 했을 때와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을 했을 때 VIT의 그 해시한 덴시티가 되겠는데 데이터의 볼륨이 커지면 그만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선일 때 음의 값이 원래 덴시티가 굉장히 높았고 그 양에서는 덴시티가 낮았었는데 요게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이제 음수의 덴시티가 낮아지고 양수의 덴시티가 커지면서 컨벡시티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새들 포인트가 조금 더 평평해진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본 논문에서는 네, 저자들이 컨벡시티가 높아진다라고 서술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봤을 땐, 그 다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VIT와 레즈넷을 비교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이제 VIT에 큰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VIT에 작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큰, 모델은 굉장히 큰데 비해서 작은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VIT를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큰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논문들도 몇 있죠. 꽤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당연히 오버피팅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트레이닝 로스는 트레이닝 로스는 낮은데 테스트 어큐러시가 나오지 않는 테스트 에러가 높은 그러한 상황을 저희는 오버피팅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A 피규어를 보시면 NLL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트레인 로스가 되겠고 왼쪽 축을 어, 맡고 있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오버피팅이 됐다라고 한다면 NLL 로스 같은 경우 트레이닝의 로스이기 때문에 로스 같은 경우에는 낮고 에러 같은 경우에는 높아야 되는데 CNN 계열을 보시면 에러와 그 로스 모두 낮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VIT 계열을 보시면 에러도 높고 로스도 높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오버피팅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학습 자체가 잘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로스와 에러가 함께 줄어든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VIT와 레즈넷에 대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VIT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 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 패스 필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해서 그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지 않고 낮은 대역대의 주파수만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필터고요.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역으로 동작되는 필터가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그 피처 맵을 퓨리에 변환을 시킨 다음에 뭐 프리퀀시와 로그 앰플리튜드의 변화량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필터고 VIT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어, 네, VIT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낮은 노이즈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좀 그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크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노이즈 프리퀀시가 큰 이제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는 그 주파수대가 높기 때문에 패스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큐러시의 감소율이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즈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관성이 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레이어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약간씩 달라서 이러한 네,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라고 추측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레즈넷에 대한 실험 그 해석은 논문에서도 크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보셨던 그 MSA는 로우 패스 필터고 컨브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하이 패스 필터라는 거는 이전에도 많은 논문들에서 나왔었던,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됐었던 얘기인데 본 논문에서 한 가지 재밌었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별로, 그러니까 VRT 내부에서 레이어별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필터가 작동을 하는지를 나타낸 건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MSA 레이어고요.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MLP 레이어입니다. 저희가 블럭 내부에도 어텐션 레이어고 리니어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나타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셨을 때 로그 앰플리튜드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회색 표시가 된 곳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MLP에서는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앞에서 해석을 했던 거와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좀 예외적인 게 초반 레이어들에서는 요게 반대로 작동을 하는 결과가 보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MSA, 그 어텐션이 로컬한 영역을 보는 컴프처럼 작동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이 되겠는데 마지막 실험으로 보실 거는 로컬리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텐션을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냐에 대한 실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시파10, 시파100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x8 커널 사이즈가 글로벌 MSA, 저희가 원래 이제 알고 있던 그 MSA 연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x3과 5x5 커널 사이즈가 의미를 하는 거는, 보다 좁은 영역에서만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제약된 영역에서만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 로컬리티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에러 같은 경우에는 3x3을 사용을 하는 게 사실상 가장 작았으나 트레이닝 로스는 좀 큰 결과를 보였고요. 5x5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오히려 글로벌한 걸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좋지 못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원래 트랜스포머가 나왔던 것 자체도 LSTM에서 넘어가면서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라는 식이었고 그 굉장히 많은 논문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에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파 100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글로벌 MSA를 사용을 하는 경우보다 5x5로 로컬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준 경우에
에러도 낮았고 트레이닝 로스도 낮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5바이오 사실 3바이3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유의미한 결과 해석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5바이오를 사용을 했을 때 확실히 이제 그 해시안의 아이겐 밸류가 음의 덴시티도 많이 낮아지고 양의 덴시티 중에서도 값이 큰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들 포인트를 완만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컨벡스 형태로 조금 더 띄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서 VIT가 가진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상기 논문들에는 본 발표에 빠져 있는 흥미로운 실험들과 어펜딕스, 그리고 네, 추가 실험들, 그리고 해석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